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정책 소개는 시기순으로 설명드리므로 참고하시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이번 1월 달에 도입이 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인데요. 이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고요. 지난해 출산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소득 요건 빼고는 모두 각 요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어 이 대출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제도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인데요. 1월 달에 도입이 되며 이 대상은 신혼부부이면서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요건은 부부 양가 합산 증여세 부담 없이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 증여하게 되면은 5천만 원을 10년간 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혼인 공제를 1억 원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모든 기간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증여분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혼인신고일을 올해 1월 1일로 본다고 하면은 과거 2년과 미래 2년을 기간을 계산해 이 추가 1억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는 결혼식 이후에 1, 2년 뒤 혼인신고한 사례가 많아서 이 기간을 넓게 설정하였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도입은 1월 달에 도입이 되며 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인데요.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기준에는 2,800만 원 공제받던 게 2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20% 상향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입 시기는 바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기타 정책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2월갓의 필요 경비 합리화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중자가 증여받은 후에 10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 경비로 산입해 준다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주택 개념을 정비해서 납세자의 혼란이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데요. 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각각의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중개사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이번 1월 1일부터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건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제도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뉴홈의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는 1월 19일 이후 시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엔 3월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대상은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이러한 혜택이 적용이 가능한 주 도시는 1기 신도시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분당, 일산, 중동, 삼본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103만 가구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신설이 되는데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이 각각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해당 제도는 초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 가구 대상 제도를 신설한 것인데요. 기존의 기혼 가구의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 장려를 했던 것과 대비해서 이제 좀 더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출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여러 기타 정책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기존의 주택 청약이 부부 합산 1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총 2회로 각각 상향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한 예비 신혼 부부는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각각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인데요. 비상장 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서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 한도 50%까지밖에 보유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완화를 하면서 기타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공모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있는데요.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음 등등 해서 중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층간 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러한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법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간주 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소형주택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26년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하여 이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비과세 적용 기한을 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경량 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도 약 3년 정도 연장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요건을 충족하면서 한국농어촌 공사나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추면은 양도소득세의 100%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3년 연장이 되어 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산정 때의 유형 및 가격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인정 축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건으로 인해서 126%로 가입 기준이 강화가 되고요. 기존에는 190%였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임대인은 전세금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대 보증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나중에 반환을 보증하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임대인의 리스크가 커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절차를 통합을 시켜 이러한 공공주택 개발과 공급을 속도를 단축을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관련된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관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요. 가점을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LH가 공급하는 이제 주택 등등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더 부여를 하고요. 단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 그리고 벌떼 입찰로 이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가 되는데요.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은 이제 여기 옆에 보시는 5가지의 등급을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건물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건축비는 약 30%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대한 각 건설사의 대처 방안 또한 올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신설되는 제도들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와 반대로 종료, 일몰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제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그 대출 증가의 요인이 됐던 게 이 2가지 제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제도를 1월 달에 종료를 시키고요. 그리고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도 올해 말까지만 유예를 해주고 더 이상은 일몰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종료되는 것들은 내년이 되면은 여러가지 제재나 이행 강제금 등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 신경 쓰셔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가지 정책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